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조기유학 오는 한국 학생들 말레이시아에서도 학원이나 사교육 많이 받나요? 그거에 관한 영상입니다. 남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제 아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이도 다음 달부터는 이곳에서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심화 수학, 여기선 admath라고 하는데요. 예, 심화 수학 그 과정을 이제 다음 달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한 번 가고 시간은 한 2시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한 번 갈 때 한 2시간 좀 넘게 수업한다고 합니다. 이곳 저희 아이가 다닐 학원은 한국 분이 운영하는 그런 한국식 학원은 아닙니다. 여기 로컬 학원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곳 쿠칭에는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한국식 학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페낭이나 조호바루, 쿠알라룸푸르에는 당연히 한국식 학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많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 쿠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도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수백 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 로컬용입니다. 실제로 진짜 소위 말하는 서양 학생들, 엑스팻이나 엑스팻 자녀들이나 한국,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들보다는 그런 학교들 이제 그런 진짜 여러 나라 학생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다 로컬용입니다. 그만큼 말레이시아는 교육열이 높습니다. 이 로컬들 사이에서도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 쿠칭에서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 튜이션 센터, 여기서 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튜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학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건물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다 학원으로 차 있고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저기도 학원이네, 저기도 학원이네. 예, 아주 빈번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여기 로컬들도 그런 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제가 만난 그 리얼터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그런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로컬들 대상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런 학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리얼터랑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잡을 뛰는 거죠. 이곳 사람들 교육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은근히 높아요. 말레이시아도. 이제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여기 로컬 학원에 다니는데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한번 갔습니다. 예, 상담을 한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가 1월 달에 학교를 시작하기 전이었, 1월 달에 이제 학교를 막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학원에 갔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나 자리가 있었던 게 생물, 바이올로지 그 수업,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생물 수업이 있었는데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물은 어떻게 보면 과학이지만 주로 암기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가 그런 거는 좀 혼자 할 수 있을 역량이 되는 것 같아서 바이올로지 수업 한 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직스나 물리나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그 웨이트리스트라고 하죠. 대기자 명단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도 잊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도 잘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도 또 수월하게 잘하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다 싶었는데 엊그저께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그 심화 수학 과정에 자리가 하나 다음 달부터 비는데 어떻게 아직도 관심이 있니? 올 거니? 그러길래 일단 와이프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와이프는 당연히 아이가 필요하면은 이제 수업을 듣는 게 맞다고 해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심화 수학에 그 에드매스에 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필요하겠니? 그러니까 아이도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곳에서도 쿠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KL, 쿠알라룸푸르나 페낭, 조호바루는 더 어떻게 보면 이런 학원이나
사교육에 좀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뭐 많은 한국에서 이런 뭐 요즘은 뭐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강의들도 많이 이렇게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한국에서 하는 수업도 여기 말레이시아는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니까 그런 류의 수업들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뭐 학생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어쨌든 사교육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전혀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 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곳에서도 뭐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현재 있어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저도 20여 년간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의 문제는 그냥 남들 가니까 무조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학원을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학생이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여건이 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도 봤는데 거의 뭐 70% 이상이, 제가 뭐 약간 그 퍼센티지는 틀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한 3만여 명을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뭐 학원에 다니는 그 학생들, 초중고 학생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 1인당 한 달에 평균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뭐 52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52만 원 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고등 학생 자녀가 한두 명만 있어도 영어 수학만 보내도 여러분 52만 원이 뭡니까? 그치요? 예. 초등학생 뭐 동네 영어 수학 학원만 보내도 아마 50여만 원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통계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뭐 통계적으로 뭐 1인당 평균 학원비가 52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어떤 자녀들은 한국에서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자녀들도 있겠고요. 한 명당. 또 뭐 다르겠죠. 다 상황은. 하지만 네, 어디서든지 그렇네요. 여기 말레이시아도 교육열이 상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컬들 사이에서도 꼭 국제학교가 아니라도 여기 로컬 학교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는 쿠칭에 4개밖에 없고 로컬 학교들이 많은데, 로컬 학교 발음이 막 셉니다. 오늘은 로컬 학교 학생들도, 여기 이제 말하자면 국공립 다니는 학생들도 학원을 은근히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 로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교육열 있는 집들은 그런 아까 말한 그런 튜션이라고 하는 그 센터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말레이시아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려고 오는 건데, 뭐 그런 분들이야 전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영어 능력이겠죠. 영어 능력. 왜냐면 대부분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영어가 기반이 약하면 아주 어린 저학년을 빼고는, 초등 저학년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학교 정도만 돼도 영어가 탄탄하지 않으면 모든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게 다 힘들거든요. 모든 수업이 다 국제학교는 영어로 진행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그런 뭐 과외나 학원에 의존하는 게 가장 높겠죠.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한국 아이들은 보통 수학을 잘하잖아요. 왜냐면 뭐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해도 한국에 좀 심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한국의 중학교 과정만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한국에서 온전히 다니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뭐 수학학원을 매달 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년에 맞게는 잘 따라가고 성적도 좋았지만 그 한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학적인 그런 내공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캐나다에선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다니다 왔지만 뭐 중학교 2학년 초반에도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뭐 곱하기 나누기 하더라고요. 말다 했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곱하기 나누기 하면 그거 뭐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영어권 국가의 보통 공교육의 그 수학 과정들이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 학생들은 막 뭐 초등학교 6학년에도 뭐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능 선행 한두 번 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수학에는 굉장히 강한데 저희 아이는 영어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지만 또 이런 수학에 대한 내공은 여기 국제학교 수준에서는 괜찮고 한국에서도 뭐 중2, 중3 때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조금 이제 심화 수학까지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이가 생각할 때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에 좀 탄력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아이 한번 이런 학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그 조기 유학 오는 국제학교 오는 한국 아이들 학원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이걸 로컬들의 교육열 또 로컬들이 이런 생각하는 학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